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후보군과 민심을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양천구 갑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는 진보 정당이 승리하면서 민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재탈환에 나선 국민의힘과 지역구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양천구 갑 선거구를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서남 쪽에 위치한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신월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천갑 선거구는 목 1동부터 5동까지 신정 1동과 2동, 6동과 7동 등 모두 9개 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 열기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높은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무섭죠. 전세가 좀 쌌으면 좋겠고 집값도 적절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여야 정쟁이 심화되면서 현실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자기가 해당하는 당의 정책에 관해서 너무 올인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같은 표심은 역대 선거 결과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이전 세 번은 보수 정당이 당선되는 등 보수와 진보 정당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30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 5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석태 전 코렐 네트워크스 대표이사와 이나영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이 각각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현역인 황희 의원은 공천 결과를 기다리며 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미경 전 의원이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을 훑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수진 당협위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구자룡 비대위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당내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 무소속으로는 염동옥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천갑 선거구는 서울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구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택배 수령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은평구의 사랑방 중개업소 사업이 확대됩니다. 은평구는 택배 수령과 정보24 증명서 출력 등 주민 편익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랑방 중개업소에 안심지킴이와 구정 홍보 역할을 추가했는데요. 또 현재 160곳인 사랑방 중개업소를 2월까지 2배로 늘려 3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은평 사랑방 중개업소는 택배 수령 1000여 건, 정보24 출력 1,500여 건, 복사와 팩스 11,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오래되고 낡은 간판을 교체하기로 하고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150곳이며 한 업체당 1개의 광고물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자부담은 10%입니다. 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는 2월 1일부터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유흥업소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건물명 간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평구가 올해부터 돌봄 인력이 어르신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병원까지 동행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병원 진료를 받기 힘든 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인데요. 사업은 돌봄 인력이 어르신과 병원까지 동행해 병원 접수와 수납, 약품 수령, 건강 모니터링 등 보호자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로 예약한 이후 이용하면 됩니다. 여야가 총선 공천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출마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이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에 따라 총선 대진표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맞대결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21회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천 계양구 을선거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로 얼마 전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를 시사한 곳입니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소 인근에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맞대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역 정치권은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과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이 지난 11일 당내 후보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결심할 경우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다음 달 5일까지 공천자 면접을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나오자 전략 공천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우선 추천 지역 선정 기준에 따르면 계양 을선거구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으로 우선 추천 지역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준대로라면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윤영선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원희룡 장관을 만나 어떠한 경우라도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윤영선 예비후보, 진보당 고혜경 예비후보 등 2명뿐. 추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 여부와 여야 공천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로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지난 29일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가 된다며 360만의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계 등 이런 것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4년 뒤 경기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10곳 중 3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지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8년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수가 2만 6천여 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역별 분석 결과 경기도에서는 4년 뒤인 2028년에 8,100여 곳으로 약 3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경우 2028년 1,370여 곳으로 같은 기간 34%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구진은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에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천의 주민등록 인구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세 번째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29일 오후 6시 주민등록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 8만 1,016명을 포함하면 총 308만 1,059명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는데요. 특광역시 중에서는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2023년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만 96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청 첫날인 지난 29일 접속자가 폭주하며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연 1%대 저금리에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많은 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순자산 보유액이 4억 6,900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금리는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1.6%에서 3.3%, 전세 자금은 1.1%에서 3%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5개 시중은행과 기금이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 지역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30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중 41%가 심한 수준의 우울감을, 32.7%가 보통 수준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 도시 정비 사업과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과 세종 등 주요 도시 4곳에 설치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사업 착수 가능성과 향후 추진 절차 등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서울시가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거나 부부 가구이며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어 공급되는데요.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에서 85%의 임대료로 공급되고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공급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과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건폐율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 행정 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노선 조정 관련 시민의견 청취회를 엽니다. 시민의견 청취회는 다음 달 저녁 8시 김포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여는데요. 김포시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토론회 당일 현장에서 신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시민의견 청취회에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시민의견 청취회는 김포시청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김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수송관 긴급교체공사로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월 4일 밤 11시까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고 밝혔는데요. 통제 구간은 올림픽대로 강서구 염창동 진출 구간 2차선 약 100m 구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